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불팟캐스터 우윤혜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연세가 좀 네. 병원에 그동안 계셨잖아요. 거의 네, 90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인권, 예. 그다음에 경제의 약자들의 보호, 예. 또 종교의 그런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역할들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그렇죠. 교황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봐야 할 뉴스가 참 많은데요. 네. 바로 히트앤드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때리고 통쾌하게 달려가는 히트앤드런 코너. 오늘 역시 월요일마다 와주시는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벌의 오늘은- 김병주입니다. 네, 소개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신 우리 제가 말을 시켰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 특별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죠. 토요일에는 충청권, 일요일에는 영남권에서 경선이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서 88.15%,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를 기록해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와 큰 차이로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두고 경쟁하는 자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치켜 세우면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훈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TV토론이 있어요. 다 보셨나요? TV토론이 있었는데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네.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인데 다만 제가 이제 저도 염두에 두고 본 것이 차기 대통령 되면 집무실 분명히 이제 얘기가 좀 될 것 같던데 네. 서로 토론이 좀 됐었죠.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집무실에 관련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국회가 중심이 돼서 후보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네. 용산 대통령실 이외에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토론회 보면서 기본적으로 토론하면 되게 열띠고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너무 신사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긴장감은 좀 전혀 좀 없었어요.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사실 생각하면 용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싫죠. 거기에 들인 혈세가 얼마면 네.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기사에도 났던데 이 좋은 데를 두고 네. 뭐하러 용산으로?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 있으면서 세종 집무실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죠. 안타깝죠.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저는 3년 전부터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가장 반대했고 계속 거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네. 새로 지어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국방부 인원은 건물이 없으니까 합참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합참은 시설본부를 뺏어 들어가고 시설본부는 그다음 이렇게 해서 5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사할 땐 조직이 다르니까 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네. 또 심지어는 폐건물 구방사청이 용산공원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폐건물로 있고 철거를 앞둔 건물에 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도 전기 다 없잖아요. 네. 다시 놓고 그 난리를 지기다가 또 불편하니까 그거 한 3, 4개월 쓰고 또 다른 것들로 옮기고 와. 그런 난리를 이재명 후보는 네. 그래도 좀 현실론을 감안을 해서 좀 또 큰 비용 들여서 또 대통령실을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용산 집무실을 짧게 이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세종으로 이전을 해가야 되는데 네. 막 용산에 오래 있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국무총리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종합청사나 뭐 청와대나 이런 데들을 좀 이용을 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새 후보하고 관계없이 네.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와 생각이 일치해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전부터 3단계로 해야 된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 대통령 되면은 용산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거긴 다 이제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하고 청와대를 리모델링 하는데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려요. 그런가요? 실제 그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청와대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최종으로 가는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고 또 최소 5년에서 한 10년 걸려요. 그렇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 중에 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동하는 거예요. NSC도 이전해야 되고 경호부대도 이전해야 되고 하다못해 대통령 전용 병원도 지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군요. 근데 네. 헌법도 개정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수도가 이제 네. 이전된 그냥 지. 그 부분에 관습법적으로? 대해서는 이제 그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 네. 법률 만들 때 네. 또 보수 진영에서 그걸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관습헌법상 예.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관습헌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본 예가 없는데 진짜 말도 안 이제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습헌법을 들어서 이제 우리 관습상 이제 수도는 서울이 수도로 돼 서울이다, 있기 이렇게 때문에 됐죠. 그 수도로 옮기려면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그 나올지엔 좀 의문이 있어요. 그 아마 말씀 지금 맞아요. 헌법재판소에 올라간다면 좀 다른 결론이 날 그러니까 거라고. 지금 그거를 따를 필요가 있는지 헌법재판소 설례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청와대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건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속실에 그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게 건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쓰고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개보수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개보수를 하면 다른 데 가고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설이 너무 안 좋은데 아예 차라리 잘 됐다 용산에 잠깐 있으면서 리모델링 좀 하고 들어가면 뭐 괜찮겠다. 근데 이제 이게 세종으로 최종적으로 갈 걸로 하면 리모델링이 또 어떻게 될지 세종에 안 가면 또 어떻게 될지가 좀 달라져서 그런 부분이 예. 그래도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청와대를 일부 개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점검에서부터 보안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벌써 3년을 안 썼잖아요. 네. 물론 뭐 영빈관은 계속 썼으니까 영빈관은 썼습니다. 문제는 네. 없을 텐데 나머지 시설은 한 3년 안 쓰면은 거의 폐건물이 그렇죠.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구중궁궐 같은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사실은 이거 가장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당장 내란 종식하고 네. 대통령 되자마자 민생을 살려야 되고 외교 트럼프하고 해야 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이전 문제로 신경 쓸 겨를이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한 3에서 6개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면 일단 시간을 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종으로 여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나 헌법 개정이나 또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패키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졸속으로 그것도 들어갔잖아요. 2개월 하루도 못 만에. 있겠다. 단 하루도 네. 청와대에 못 있겠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통했다는 게 저는 너무 기겁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구테타의 DNA가 커진 거예요. 국방부 밀고 들어가니 군이 따르는 거예요. 건물 그치. 뺏어도. 당했죠. 그리고 네. 국방부 건물을 뺏어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국방부 합참 10개 부대가 있어요. 자기 주변에 군인으로 쌓여 있잖아요. 네. 출근할 때 보면 군인들 얼마나 경례를 크게 하고 그래요. 내가 임무만 주면은 불구덩이라도 군인들이 들어가겠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산으로 가면서 구테타의 DNA가 크기 시작했다라고 어찌됐든, 생각하고 예, 있죠.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키는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또 얘기된 것이 좀 있었나요? 증세가 증세 얘기가 살